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등고선 갑자기 갑자기 왜 초등학교 지리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죠? 예, 요 말만 바꾸면, 요 한 글자만 바꾸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인 전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기적인 위치, 전기적인 높이라는 전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추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지도상에 저렇게 평면상의 지도상에 저렇게 등고선이라고 그려진 거를 통해서 우리는 대강의 그 산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그래서 이제 그 추억의 문제, 초등학교 때 했던 추억의 문제를 한번 제시해 봤어요. 초등학교를 제대로 나오신 분이라면 뭐 정답 바로 딱 2번 그냥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왼쪽 부분이 등고선의 간격이 좁아요. 오른쪽이 등고선의 간격이 이렇게 넓습니다. 등고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이가 같은 곳을 이렇게 쫙 선으로 연결해 놓은 곡선이잖아요. 그럼 이제 높이가 같은 것들을 자 밑에다가 제가 이제 같은 높이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같은 높이. 요 선상은 같은 높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그것보다 더 높은 높이 간격이 똑같은. 그래서 요 지점이 제일로 낮은 여기에 해당되고 요 지역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가장 높은 산 꼭대기. 그래서 보니까 쫙 여기는 경사 기울기가 급하고 여기는 경사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한 산의 모습이 연상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익숙한 사람은 이 모습만 보고 벌써 딱 보고 여기가 급한 경사면 그리고 여기가 완만한 경사면 일로 올라가야 쉽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은 어디로 흘러요? 바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물은 그렇게들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 그림에서 이제 그게 등자 대신에 등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자 대신에 높이 그건 이제 고도 해발 고도 산의 높이 그 뜻이잖아요. 그거 이제 위 전기적인 높이로 이 말만 바꾸면 이제 등전이 선 또는 이제 면이 무슨 뜻인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가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제시된 김에 1번과 같은 1번과 같은 산의 모습은 등고선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1번과 같은 산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높이로 한번 그려봅시다. 똑같은 높이로 이렇게 그려보면 요 간격이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간격이. 그죠?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놓으면 간격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산의 모습이라면 등고선은 자 똑같은 간격으로 동심원으로 그려지겠구나. 그죠? 이런 등고선이라면 아주 이상적인 이런 모양의 산이고, 또 그 경사 기울기가 똑같단 말이야. 안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격이 똑같으면 경사 기울기도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직선 형태를 갖는구나.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가 바로 4번 형태예요. 4번 형태 한번 그려볼게요. 곡선이잖아요. 이렇게 곡선. 물론 이제 대칭적인 걸로 그렸습니다. 자, 곡선이니까 이건 역시 자 같은 높이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와 여기 간격은 널찍하잖아요. 근데 갈수록
높이 갈수록 좁아져요. 그지? 여기는 더 좁아졌다.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 부분은 좁고 경사 기울기가 급하고 그다음에 내려올수록 간격이 벌어져 간다는 뜻은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산이라면 등고선이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예. 자, 여기는 간격이 좁고 간격이 조금씩 벌어져 가면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의 등고선이 그려지는 건 그와 같은 산의 모습이고 바로 이곳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면 그려질 수 있는 등전위선이 전기적 높이가 같은 것을 표시한 선이 바로 플러스 점전화 형태가 그 주변에 갖고 있는 그 전기적 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전화 주변의 높낮이의 변화가 그렇게 변화되는 전기적 산의 모습. 왜 자꾸 전기 시간에 산이 나오고 높이가 나오는가? 예, 궁금하죠? 바로 그거예요.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지요? 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왜? 중력의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그렇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물체가 이동했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우리는 떨어지네. 중력의 방향으로 모든 물체는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떨어져 가는 쪽을 우리는 낮은 곳, 그리고 여기는 높은 곳.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지면에 있으면 누가 중력을 겁내?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절벽 위에 올라서 있을 때는 중력이 두렵지요. 예. 왜? 이만한 높이에 있는 것은 떨어지면 큰일 나죠. 네. 엄청난 결과를 빚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높다, 여기를 낮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뭔가 떨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라 그래요? 바로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작용되는 공간에서는 중력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여기가 전기적 산의 꼭대기가 되고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이곳에다 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힘을 받는다 그랬잖아. 그걸 떨어지는 걸로 인식하자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걸 바로 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흐르듯이 전기도 흐른다의 개념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요거. 그래서 그 물의 개념으로 전하의 이동, 전류라고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위치의 차이, 높이, 전위, 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익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떤 전하가 어디에 놓였을 때 그렇게 힘을 받았다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는 것이고 그곳이 높은 곳이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등전위선을 표시하니까 그게 눈에 딱 보인단 말이야. 자, 어느 곳에 어떤 전하가 이렇게 힘을 받았대. 그러면 이곳에 있다면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떨어지는 거다. 그럼 여기는 낮은 곳이다. 이곳보다 여기가 떨어져 내려가는 거니까 낮은 곳이다. 그래가 마이너스 음전하가 있는 곳은 낮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그렇게 멀어질수록 그렇게 간격이 벌어지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그 모습은 여기가 낮은 곳이야 여기가 높은 곳이야 그러면 골짜기 형태가 그렇게 그려질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됐지요?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그 전기장의 모습은 우리 어떻게 그려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려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발산, 여기는 이제 수렴, 뭐 이렇게 화살표는 안 그려도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 충실히 했다면 다 이해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두 전하 사이에 이것을 이제 전하를 이렇게 플러스 놓으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라니까, 그렇다면 이쪽이 높은 산 꼭대기에 해당되고 여기가 낮은 산 골짜기에 해당되고, 그것을 제가 한번 산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요 크기를 이제 감안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같은 높이, 그다음에 쫙 떨어지고 여긴 다시 더 떨어지고, 이렇게 이러한 모습의 골짜기와 산의 모습으로 인식하면, 아따 전화 여기다 놓은 거야. 그럼 그냥 쫙 떨어진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죠? 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전위라고 해요. 전위. 그리고 이제 어디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얼마큼 높다, 여기를 기준으로 얼마큼 낮다. 그 기호는 바로, 전위의 기호는 바로 볼트라고 씁니다. 얼만큼이 높다. 우리가 해발고도 몇 미터 높이가 높다 하듯이 이제 전기에서는 높다, 얼마나, 볼트, 몇 볼트 많이 들었죠? 예, 초등학교에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꼬마 전구에 건전지 연결해서 왜 불 밝히고 꼬마 전구에 1.5볼트, 무슨 3볼트, 5볼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볼트가 바로 전기적인 높이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전기적인 높이, 볼트. 그리고 이제 그 볼트가 얼만큼 높다 낮다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을 바로 기준에 의한 높이의 차이를 전위차라고 하고, 우리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야. 얼마나 높으냐, 어디보다.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예요.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잡은 거죠? 다 해발고도, 해수면의 높이로부터 2744야. 그러니까 제가 있는 이 건물의 높이보다는 해수면이니까 더 높이 있겠죠, 제가. 그래서 더 낮은 위치가 되니까 2744m는 바로 해발 고도라고 하듯이, 그 전위차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보통 기준 높이를 0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0볼트로 내가 정했다 그러면 몇 볼트고, 여기는 마이너스 몇 볼트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몇 볼트고 여기는 몇 볼트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전지가 이게 만약에 이제 1.5볼트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여기보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는 여기보다 약 1.5볼트가 높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1.5볼트 차이라면 여기를 0볼트로 잡으면 여기가 1.5볼트란 얘기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0볼트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5볼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1볼트로 잡으면 여기는 2.5볼트다, 뭐 이런 얘기예요. 차이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볼트라는 것은 전위차, 전위 자체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위차가 얼만큼의 높다 낮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보여준단 말이야. 어떤 전하가 떨어져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높이의 차이냐 하고, 전하량 Q, 그 다음에 일, 워크, 그래서 줄, 퍼, 쿨롱, 그것도 단위를 똑같이 볼트로 써요. 기호하고 단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볼트 높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렇다면 등전위선을 그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 바로 지금 이제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그려지냐면, 조금 아까 보았다시피 그 전기력의 방향을 표시해 놓은 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그러죠. 전기장에 반드시 직각으로 직교한다고 그러죠. 직각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전기장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무슨 뜻이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곳에 플러스 점전화 형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등 전위선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렇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 플러스 점조나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산의 모습과 그다음에 전기력의 방향, 크기, 세기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산의 모습은 다시 한번 그리면 그런 모습이구나. 근데 왜 여기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역자승의 법칙으로 제곱에 반비례하는 모습으로 작아지는데 왜 전위도 이런 모습이냐?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26번 강의에선가 그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개념을 살짝 제가 언급을 했어요.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만유 인력은 R 자승에 비례하잖아요. 이렇게 만유 인력은 반비례하잖아. 근데 그때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만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R분은 마이너스 붙어요. R분의 어떻다 이렇게 살짝 제가 맛보기로 보여는 드렸습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기력도 그렇게 반비례하고 그 전기장도 그렇게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반비례 곡선 형태가 되는 거예요. 네, 자세하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이제 대학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됐고 그때 등전위선을 제가 그렸죠 방금.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전위선이 그려지면 그 선상으로 다시 한번 등고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뭐라 그랬어? 요 선상으로는 전하가 이동하지 않고 물이 흐르지 않고, 그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등전위선의 의미는 뭐냐면 전하의 이동이 없다 요 얘기야. 요 선상으로는 전하가 이동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동하게 하더라도 힘이 들지 않고 따라서 일하지 않는 거로 취급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반드시 전하는 직각 방향의 전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이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전하의 이동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전류. 그래서 나중에 전류의 이야기할 때 요 얘기가 반드시 우선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어야 전하가 이동한다, 전류가 흐른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으면 다리 형식으로,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나눠갈까요? 아니면 이 전류가 이렇게 나눠갈까요? 이런 이제 문제를 따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우리는 요점의 전유하고 요점의 전유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 A점이라고 여기가 B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높고 낮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요점의 높이와 요점의 전기적 높이가 같다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만 간다 이 말이야. 이런 얘기가 이제 전류 시간에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때 반드시 이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높이가 같은 선상으로는 같은 지점이라면 전하의 이동은 없다. 자,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던 바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전기장이 나란하게 그려진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것보다 먼저 합시다. 이렇게 그려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전기장의 의미예요? 바로 여기에 플러스 점전화 형태가 있고, 그리고 짠 여기를 A 지점이라고 여기를 B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어디가 세요?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가 조밀하고 가깝고, 그래서 여기가 힘이 센 곳이다. A, B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죠. 이제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는 거라니까. 그럼 어디가 높다고? 왼쪽. A가 B보다 전위도 높은 곳이다 이 말이야.
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그려진 것이라면 마이너스 전하로 수렴되는 전기장이고 A지역, B지역 전기장은 어디가 세다? 여기가 세다. 가깝고 밀도 크고 그래서 B가 A보다 더 세다를 딱 보고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위는 이제 어디가 높다? 떨어져 내려가는 거다. 플러스 전하가 떨어져 내려가는 거다. 물론 마이너스 전하로는 반대로 해석하면 되지만 우리는 모든 전하의 이동은 플러스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여전히 여기가 높고 여기가 골짜기고 낮은 곳이다. A가 B보다 높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거 자꾸 등장하죠. 예. 다음 시간 또 신물나게 많이 그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을 철저하게 전기장이 나란하다는 말은 뭘까요? 바로 어느 곳이나 전기력의 크기가 다르지 않다, 똑같다는 걸 나타내고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는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항상 어디서든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 높이는 여전히 이게 떨어져 내려가는 거다. A가 B보다 높다. 어떤 식으로 높낮이가 형성되어 있는 거냐? 이런 식이다 이 말이야. 이 두 가지는 요런 곡선이었어요. 요런 곡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나란한 전기장은 어떤 높낮이가 있느냐? 여기가 바로 플러스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일렬로 판에 일렬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가 높고 낮음인데 그 전기장의 세기는 똑같이 낮아지는 건 바로 그와 같은 높낮이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놓나 어느 곳이든 똑같은 힘을 받는 그래서 전하가 등가속 운동할 수 있겠구나. 그죠? 이와 같은 경사면의 모습을 갖는 높낮이를 이 안에 형성하고 있구나. 전위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